안녕하세요. 자, 오늘 독해 강의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번에 1, 2, 3형식을 했었는데 오늘 이 1, 2, 3형식이 들어간 독해를 하는 거예요. 1형식은 주어 동사지만 수식어는 얼마든지 나온다 했었고 2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는 불완전 해가지고 보충해주는 자리 보고 오기로 했었는데 이때 2형식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 교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동사냐? 비동사였고요. 그때 비동사는 이다로 쓰이는 비동사였고 그 다음에 감각동사라고 해가지고요. 자, look은 보다가 아니었었고요. 뭐뭐처럼 보이다. 사운드는 듣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감각동사나 비유동사가 보이면 아, 이 형식 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하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동사가 궁금증을 하나 일으켜서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는 건데 이때 목적어는 우리나라 말로 을룰로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들어가도록 정해졌냐? 명사, 동사 자리에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그리고 보호 자리는 형, 명, 수식어 자리는 주로 부사, 이걸 배우는데 자, 이 내용이 담긴 독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잠깐만 단어 좀 확인하고 갈게요. 첫 번째, price, 이거 자주 나오죠? 가격. fair 하면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fair 하면은 공평한도 쓸까요? 공평한입니다. 우리 플레이 경기할 때 운동 경기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페어 공평한 또는 공정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이란 뜻이고 자 cotton candy 솜사탕이란 뜻입니다. invent는 발명하다, machine은 다 알 것이고요. introduce 소개하다, curious 호기심이 많은, believe 믿다. 자, sugar가 설탕이라는 명사죠. 근데 y가 붙어서 형용사가 돼서 설탕이 든 이런 게 또 있죠. 소금이 뭐냐면요. salt라는 명사로 쓰인 게 소금입니다. 근데 y 붙이면 짠, 맛이 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stuff 하게 되면 물건, 그리고 dentist는 치과 의사인데요. 자, 이 글을 읽어보면 마지막 줄이 개 반전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을 봐보세요. 글에 뭘로 보아? 흐름으로 보아. 이 박스 안에 주어진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냐 가장 적절하겠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풀 때는 이 박스 문장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박스 문장은 처음에 있는 문장이 아니고 문장 중간에 있는 문장을 떼다가 나온 거거든요. 문장 중간에 우리가 떼다가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고등학교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뭐부터 보냐면 밑에 번호가 이게 1, 2, 3번 달렸잖아요. 번호가 달리기 전까지 문장 일단 얘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련된 내용인가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얘는 이 글에서 어디쯤 들어가겠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걸 문장 삽입 문제라 그러는데 뭐부터 본다? 밑에 있는 본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look 보인데요. 이때 like는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처럼입니다. 여러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구문이 나오면 반드시 필기 하셔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름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이 벗은 등위 접속사인데 앞에 컴마가 있을 때는 무엇과 뭘 연결할 때다? 하나의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할 때 등위 접속사에 컴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맛이 난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음식이네요. 매우 달콤한 맛이 나죠. 자, 요게 왜 굵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다른 문장과는 달리 오늘의 주인공 몇 형식 문장입니까? 이거 2형식 문장이 되겠죠. 얘가 주어,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감각동사죠. 그리고 얘가 보어. 2형식 문장이 지금 들어간 문장을 독해 지문에 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달콤하대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can see 볼 수가 있대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예, 놀이공원. 자, 여기에서 전치사 인과 짝꿍되는 명사가 두 개예요. 5월을 중심으로 명사 1번, 뒤에 명사 2번 해가지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뚱뚱해진 겁니다.
놀이공원이나 또는 서커스에서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단 한 단어로 꼽으라면 누구냐고요? 유라고요? 유 아니거든요. 왜냐고요? 전치사 오브 플러스 명사 쓰레기로 꺼지는데요. 얘가 주어죠. 그럼 모스트가 주어일 때는 뜻이 뭐냐? 꼭 알아두세요. 모스트가 주어일 때는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자,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 누굴까요? 뭐라고요? have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죠. have, eaten 둘이 합해서 동사인 거죠. 왜냐고요? have 플러스 pp 이 두 가지가 만난 걸 우리 무슨 시제라 그러냐? 현재 완료 시제라 그래가지고요. 한 덩어리로 동사로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떤 동사가 지금 이 현재 완료가 된 걸까요? 이 뒤에 있는 게 중심인데 바로 it이란 단어를 가지고 현재 완료를 만들려고 have를 장착하고 본인은 pp로 바꾼 건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아마 먹었을 거라는 거죠. What is this? 얘가 동사, 얘가 주어입니다. 왜냐고요? 의문문인데 의문문에서는 비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죠. 얘가 부어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수수께끼처럼 된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툰 캔디입니다. 이것도 표시를 할게요. 이것도 굵게 표시됐죠. 왜 굵게 표시했을까요? 예정식 문장이 나왔기 때문입니까? 이 형식 문장이죠. 위에는 감각동사가 있는 이 형식 문장, 밑에는 비동사가 있는 이 형식 문장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러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결국 수수께끼 정답 뭐예요? 솜사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글의 소재,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일 것 같냐 했을 때 솜, 사, 탕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글을 나머지 읽을 때 그럼 이 솜사탕에 대해서 이 글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솜사탕에 대한 얘기구나를 감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주어진 위에 문장 가서 얘가 어디로 들어갈지를 봐야 되는데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상자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상자. 자, 상자는 얼마짜리냐? 한 상자에 25센트래요. 25센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nd 앞에 또 컴마 있죠? 문장의 문장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건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단어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수를 대신 받은 걸까요? 상자가 대신 나와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상자는 half는 절반이고요. 절반 가격이래요. 무엇의 절반 가격이냐? 자, 어드미션 티켓 단어 혹시 여러분 교재에 안 나왔었을까요? 나와 있군요.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 별표 치고 나왔죠. 어드미션은 원래 허락이란 뜻입니다. 허락 티켓, 이 말은 들어와도 되는 허락 티켓, 입장권을 말하죠. 입장권의 절반의 가격이래요. 근데 어디에 대한 입장권이죠? 아까 fear가 뭡니까? 박람회 입장권이 그러면 얼마란 소리입니까? 6,000원 정도 됐는데 이 상자 한 상자에 3,000원이 된대요. 그게 뭔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상자란 단어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 자, 확인해 볼게요. 1번. 당신은 알겠나요? 자, no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누구냐고요? who가 이끄는 무슨 의문문일까요? 간접 의문문이죠. 명사절에서 1번 종속 접수가 누가 있습니까? that. 2번 if나 whether. 3번 간접 의문에서 의문사 플러스 주동사인데 자, 하나 모르죠. 의문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 who와 which인데 의문 대명사의 뒷구조는 완전일까요? 불완전일까요? 의문 무슨 사니까? 대명사니까 명사 녀석이 뒤에 있다 나가기 때문에 뒤에 하나 빠졌겠죠? 그 의문 대명사를 손으로 가르면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who를 가리니까. who를 가리니까 어디가 뒤에 어디가 뭔가 빠져 있죠? 주어가 빠져 있죠. 뭐부터 나온 겁니까? 동사부터 나왔다는 주어가 빠졌다는 말은 이때 who는 어디에서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주어 출신이군요. who는. 그럼 who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 출신이니까 누구를 해야 돼요? 누가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알겠나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 마시는 캔디를 만든지 알겠나요? 그러다가 한 상자에 얼마다 이거 나오면 약간 이상하죠. 바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 이 두 사람이 발명을 했답니다. 그 최초의 솜사탕 기계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1897년도에. 근데 한 상자에 얼마다 이 얘기 나올까요 지금? 아닐 것 같아요.
자, 이 솜사탕은요. 자,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일 것 같나요? was라고 말을 했죠. 아닙니다. was introduced까지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태계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를 만나는 건데, 자, 소개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소개하답니까? 소개되답니까? 예, 이 기계는 솜사탕은 소개되었답니다. 어디에서? 세인트 루이스 월드 세계 박람회에서 1904년 세계 박람회에서 소개가 처음 됐대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겠죠. 그러나 호기심이 있는 누구들이 방문객들이 보트는 뭐의 과거일까요? 바이의 과거죠. 샀대요. 자, 6만 8천 개의 상자. 자, 숫자 앞에 뭐 되는 이 상입니다. 이런 거 꼭 적어야 됩니다. 숫자 앞에 뭐든이 나오면 뭐뭐 이상입니다. 자, 갑자기 6만 8천 개의 상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위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문장 어디가 좋을까요? 바로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박람회에 소개가 됐죠? 그러면서 위에 박스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한 상자에 25센트인데 입장권의 절반이라는 말은 이거 그럼 이 한 상자가 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비싼 얘기죠. 이거 박람회가 6천인데 그 절반 가격이 먹는데 투자하면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누구들이 호기심이 있는 방문객들이 6만 8천 개나 싹 사갔다는 거죠. 그 다음 believe it or not 이거 괄호하고 쓰레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뜻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윌리엄 모리스 씨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누구냐면 저 뒤에 있는 was가 동사예요. 그럼 주어랑 동사랑 왜 이렇게 벌어졌냐고요? 중간에 컴마 이거 삽입구인데 윌리엄 모리스에 대한 동격입니다. 동격. 이 사람이 누구였었죠? 아까 발명가였었죠. 이 100% 맛이 단 물건의 발명가인 이 헨리 모리스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누구였다는 겁니까? 치과의사 했다는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이거 먹고 뒤지라. 이거 먹고 이빨 썩어라. 나 돈 좀 벌게. 그럼 이 사람이 2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사탕 팔고 돈 벌고 그리고 치과 오도록 해서 돈 벌게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여러분이 글쓴이에 대한 이 솜사탕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럼 이거는 선생님의 독해 끝나고 여러분이 원래 해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도록 하죠. 글쓴이에 대해 생각. 맛있다. 솜사탕은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누가 만든 거다? 치과 의사가 만든 것이다. 나 같으면 괄호이고 모두 낚였다. 뭐 이런 글씨를 뭐 쓰면 되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 연결어 접속사 이건데요. 아직 연결어 이런 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마세요. 이제 다음 독해지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 문법을 적어야 했잖아요. 중요 문법 아까 이 독해지문에는 어떤 문법 아까 굵게 표시된 문장을 봐보세요. 굵게 표시된 문장 몇 형식 문장에 굵게 표시됐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지문에 나타나는 주요 문법이 몇 형식입니까? 바로 2형식 문장이 담겨져 있는 문법이 있는 지문 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2형식이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 보호를 쓰시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아까 비동사가 있는 2형식 문장도 있었고요. 2번 감각동사가 있는 2형식 문장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테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렇게 중요 문법을 적으면 아 내가 이 독해를 하더라도 이런 문법이 적용된 독해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는 어떤 거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걸 적는 공간을 예시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아까 위에 있는 독해 지문이 이런 해석을 가졌다 합시다.
철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혼자서 걸어갑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요약하라고요? 가장 짧은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철수가 학교 감. 그리고 학교 5분 전 사거리에서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라는 문장을 교통사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하는 건데 이 요약하는 목적은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번역가가 되려고 독해하는 게 아니죠. 이 한 문장을 다 읽었을 때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걸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캐치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가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여러분 교재 각자 볼까요? 어떻게 쓸까요? 이것은 뭐처럼 보인다? 네, 구름처럼 보이지만 뭐 하다 있죠? 달콤하죠? 그러면 구름처럼 보이나 달콤.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최대한 요약해 보세요. 그 다음 문장.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대요? 놀이, 공원, 서커스에서 보인.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 내용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본문을 또 보실까요? 그 다음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놀이공원에서 그 다음 우리 대부분 맛봄 화살표하고 솜사탕이었구나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윌리엄 모리스랑 그의 친구가 최초로 이 기계를 발명했대요. 몇 년도에? 1896년. 나는 1897년 최초로 발명된 그 다음 1904년 박람회에 소개된 한 상자가 비싼데도 68,000개가 팔렸음. 맨 마지막 알고 보니 발명가는 치과 의사였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독해를 끝났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이 글에는 어떤 글이 확 정리가 되고 그 상태로 여러분이 한 3-4번 다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독해 지문 마무리 되겠고요. 그 다음 독해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독해 지문인데요. 자, 밑에 단어부터 잠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이는 R을 나타입니다. 나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옆에다가 쓰세요. 레이, 레이드 이 변화형입니다. 나타, 나았다, 그리고 나아진. 자, 레이 단어 항상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 변화형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어는 전치사로서 어디 근처에. 그리고 보스 A and B 우리 이제 상관 접속사 하는데 A와 B 둘 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soak up 하면 무엇을 흡수하다. thick 하게 되면 두꺼운이라는 뜻이고요. enemy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적. protect 동사로서 보호하다. 자, thanks to 이거는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얘 둘이 합해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얘 뒤에는 누군가 명사가 꼭 함께 딸려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명사 덕분에 라고 해석하는 녀석입니다. survive 하게 되면 생존하다, 살아남다고요. growth는 성장이죠. 이 growth는 뭐의 명사형이냐? grow, 자라다라는 동사에서 건너온 명사 형태가 되겠고요.
데스는 죽음이죠. 얘는 어떤 동사에서 왔을까요? 바로 die에서 왔겠죠. 그리고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독해를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g는 개구리란 뜻인데요. 이 개구리들은 아가 비동사고요. 훌륭한 부모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로란 뜻입니다. 개구리는 주로 훌륭한 부모들이 아니래요. 첫 번부터 개구리를 까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왜 굵게 표시됐을까요? 도대체 이 지문은 어떤 문법 사항이 있는가를 볼까요? 몇 형식인지 보겠습니다. 주어는 mother frogs가 주어고 엄마 개구리들은 lay가 나왔죠. 아까 낳는다. 자, 낳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무엇을 낳다 맞으니까 아하 지금 몇 형식 얘기하는 거다 지금. 삼형식 문장에 문법이 들어있는 독해지문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죠. 자, 엄마 개구리는요 왜 좋은 부모가 아니냐? 알을 낳긴 낳는데요. and 다음에 동사가 두 개 동사, 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동사 1, 동사 2가 되겠네요. 엄마 개구리는 알을 낳고는 세상에 멀리 그냥 가버린대요. 알만 낳고 끝이네요. 그 다음도 또 이게 붉은 표시죠. 이것도 몇 형식 문장이고 하니 이번에는 누구 개구리? 아빠 개구리는요. never go, never는 부정하니까 결코 가지 않는다 이네요. 그리고 near는 요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명사랑 만나서 뭐죠? 쓰레 기로 꺼지니까 몇 형식입니까? 이거는 그럼 이것은 1형식과 3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앞쪽에서 무슨 형식 배웠나요? 1, 2, 3형식 배웠잖아요. 아까 독해지문 첫 번째 몇 형식 문장이 주로 나왔다면 2형식 문장이 아까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2형식이 아닌 1, 3형식이 주로 있는 지문을 선별해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든 지문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아빠 개구리들은요. 아예 알 근처에도 안 간다는 거죠. 이런 부모가 어딨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단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표현 꼭 알아두세요. on the other hand. 자, the other hand 하면 뭐 다른 손 이런 게 아닙니다. on the other hand는요 반면에란 뜻입니다. 반면에. 자, 반면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 앞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까요? 상반된 내용이 이어질까요? 상반된 내용이죠. 누구누구는 키도 작고 얼굴도 안 이쁘고 못생겼다. 반면에 공부는 겁나 잘한다. 상반된 내용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glass frog라는 뜻입니다. glass는 유리고요. 유리 개구리의 새로운 종류 개구리를 말하네요. 반면에 유리 개구리는요. famous하답니다. 아주 유명하대요. because는 무슨 절 앞에 붙는 종속 접속사일까요? because는 부사 절 앞에 붙는 종속 접속사니까 쓰레기 봉투가 열린 거예요. 끝까지. 뭐 때문에 유명하답니까? 그들은 아주 스페셜한 페런츠, 특별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대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슨 얘기를 쓰려고 기록한 걸까요? 바로 유리개구리에 대한 글을 쓰려고 밑밥을 깔고 나서 본격적인 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갑니다. These frogs, 이 개구리들은 주어 표시. 여러분, these frog는 뜻이 뭐예요? 이 개구리들이란 뜻이니까 지금 무슨 개구리 소개하는 겁니까? 바로 유리 개구리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동사가 누구냐면요. 저 뒤로 가요, 동사가. 왜 주어 동사가 버려졌을까요? 컴마를 두고 사이에 뭔가 삽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컴마 안에 있는 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both A and B. 아까 밑에서 뜻을 배웠죠. A와 B 둘 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 둘 다입니까? 그러면 엄마와 아빠 둘 다인 이 개구리들은 둘 다 stay 머문대요. 전치사 with 플러스 명사 쓰레기죠. 누구와 함께? 알. 아까 일반 개구리는 알을 낳고 떠났다면 유리 개구리들은요 안 떠나고 알 옆에 두 부모가 다 머문다는 겁니다. 자, until. 자, 이거 앞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사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부사절을 이거 비코스도 무슨 절?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사입니다. 자, 쓰레기 봉투 열린 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까지입니다. 까지. until은 뭐뭐까지입니다. 언제까지 R 옆에 머무냐 이 말이죠. 그건 바로 뭐 할 때까지냐? 테드폴이 나와 있는데 테드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것 같으니까 알아서 밑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올챙이죠. 여러분 R에서 나오면 R이 뭐가 됩니까? 올챙이네. 올챙이가 탄생할 때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케어를 해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케어를 해주냐?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어떤 개구리 이제? 엄마 개구리 얘기와 그 밑에 누구 개구리죠? 밑에 보니까 아빠 개구리와 엄마 개구리가 어떻게 잘 돌봐주는지 두 개를 다 소개하는 건데 엄마 개구리는요 soak up 한대요. 아까 밑에 단어에서 뭐라고 나왔냐? 흡수하답니다. 즉 물을 흡수해. 엄마 개구리가 물을 딱 빨아들인 다음에 and가 연결한 두 단어 누굴까요? and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다는 말은 and 앞에도 동사끼리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걸 뭐 한다? 물을 준다는 거죠. 그거 이때 it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 있는 water를 가리키는 거죠. 그 water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R에게 물을 엄마가 입으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빨아들인 물을 R한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R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grow, very thick 하게 된다는 거죠. 매우 두껍게 자란다는 말은 매우 알이 통통해진다는 거예요. 알한테 물을 겁나 퍼부으니까 뚝뚝해지고 그 다음 and 세모. 자, and를 중심으로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이 있는 건데 and 뒤에서의 문장이 누구냐? 주어가 their enemies가 주어고요. 동사는 어디 있냐고요? 저 뒤에 can't it이 동사입니다. 자, 이것도 주어 동사가 왜 벌어졌냐? 중간에 컴마를 사이에 두고 삽입이 됐죠. 자, enemy가 뭘까요? enemy. 아까 밑에도 나왔지만 적이죠, 적. 그들의 적. 즉 올챙이들의 적이 누구와 누구? 구체적으로 스네이크, 뱀 또는 새들은요. 그 알들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삼키기에는 알이 너무 통통한 거야. 거의 뭐 알사탕처럼. 이런 식으로 엄마는 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아빠 개구리들은 뭐 하냐? 프로텍트,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그들의 알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from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from의 뜻은 뭐뭐로? 부터죠. 누구로부터 아빠는 알을 보호해주냐? 이것도 역시 그들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는데 thanks to 아까 무슨 사로 배웠냐? 전치사니까 이때 빈칸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걸 알 수 있고 이 빈칸 덕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빈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알들은요 survive, 생존을 한대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는 누군가를 꾸미는 거 맞죠? 꾸밀 때 꾸미는 정도의 차이를 두르고 만든 게 무슨 급이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원급은 보통 그대로 쓰고 비교급은 보통 이하를 쓰고 최상급은 ES를 쓰는데 이렇게 붙은 걸 우리는 무슨 변화라 그런다? 규칙 변화라 그래요. 규칙이 뚜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규칙이 있다면 무슨 규칙도 있다? 불규칙도 있는 그 대표적인 하나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밑에다가 쓰세요. 불규칙 비교 변화라고 잠깐 밑에 써주고 그 중에 하나가 굿과 well입니다. 굿은 뜻이 뭐냐 하냐면 좋은이라는 형용사고요. well은 보통 잘이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봤어요. 이거 원급은 단어도 틀리고 원급 뜻도 다 틀리죠. 근데 이 녀석은 비교급이 될 때는요. 같은 단어를 같이 사용해요. 배려라는 단어를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최상급은 뭐냐면 베스트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배려나 베스트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죠. 굿의 비교급으로 볼 것이냐 웰의 비교급으로 볼 것인데 여러분 비교급은 우리나라는 뭘 더 붙이죠? 더 뭐뭐하니고 베스트,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니 되겠죠. 그래서 배려는 더 좋은이라는 뜻도 되고 더 잘도 될 수 있다는 거고 베스트는 가장 좋은도 되지만 가장 잘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본문의 배려는 굿의 비교급일까요? 웰의 비교급일까요? 해석을 붙여볼까요?
알들은 생존을 합니다. 더 좋은입니까? 더 잘입니까? 이때 구순 형용사고 잘은 부사거든요. 자, 부사가 비교급 되면 얘도 다 부사 처리하는 겁니다. 얘는 배려는 부사입니다. 자, 뭐 더 빈칸 덕분에 알들은 생존을 더 잘한대요. 자, 대는 뭐뭐. 자, 비교급의 대는 뭐뭐 보다란 뜻이죠. 누구보다도 더 잘 생존한답니까? 다른 개구리 알들보다도 일반 개구리 알들보다도 이 글래스 개구리, 유리 개구리 알들은 더 잘 생존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까요? 뭐 덕분에 알들이 생존을 잘하냐? 1번 뭐 덕분이래요? 그들의 빠른 성장 때문에. 2번 죽음 때문에. 누구의? 그들의 적들의 죽음 때문에 생존을 잘한다. 3번 그들의 특별한 피부색 때문에 피부색 얘기 나온 게 없죠. 4번 그들의 부모의 좋은 돌봄 덕분에 생존을 잘한다. 정답 몇 번? 4번이죠. 5번은 충분한 음식과 물 때문에 아니죠. 정답 4번이고. 자, 이제 여러분 분석지를 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는 여러분이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글의 소재와 여러분이 생각한 글의 생각 이것과 선생님이랑 이제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 것 같아요? 개구리인데 무슨 개구리? 영어로 써볼까요? 글래스 프로그에 관련된 얘기를 이 글은 쓴 거예요. 그럼 이 유리 개구리, 괄호 열고 유리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쓴 글인데 유리 개구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글은 대부분의 개구리와는 달리 유리 개구리는 어떤 부모다? 좋은 부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쓸 때 정답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칸에 연결어 접속사 이게 나왔는데요. 아까 이 글에서 부사 연결어가 뭐냐면 on the other hand가 나왔습니다. on the other hand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이 뜻이 뭐였었냐면 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연결어들은 굉장히 중요해. 글의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하게 해주는 장치니까 이런 단어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부사절 앞에 붙는 종속 접속사 빨간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부사절 비교는 because가 있었죠. 뭐뭐 때문에란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until도 있었습니다. until은 뭐뭐까지. 이 세 개 단어가 이 본문에 나타난 연결어 접속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난 문법 아까 몇 형식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3형식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 아까 나왔고요. 이때 3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가 되는 문장이 되겠죠. 이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썼다면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인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것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어떻게 해서 됩니까? 개구리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부모가 아니다는 거죠. 쓸까요? 일반 개구리 저는 선생님이 일반 개구리 화살표 좋은 부모 X 왜냐고요? 그 다음 문장 엄마는 어떤 짓을 하고 가는 거죠? 엄마 땡땡 엄마는 어떻게 해버리죠? 자, 여러분 문장 여러분 알 낳고 떠남 엄마는 알 낳고 떠나버려. 그 다음 그 밑에 문장은 아빠 얘기가 나와요. Father frogs never go near the eggs. 아빠는 알 근처에도 안 가네요. 그 다음 유리 개구리는
특별함. 왜 특별하냐? 알이 올챙이 될 때까지 옆에 있음 이겁니다. 자, 엄마 역할 해볼까? 엄마 땡땡. 물로 알을 크게 만들어서 보호. 아빠 알을 적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요약할까요? 무슨 부모 덕분에? 좋은 부모 덕분에 알이 잘 생존. 이렇게 한 개 여러분 독해 하나를 완성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